안녕하세요. 한글 2004를 강의하고 있는 현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0강 출판을 위한 문서 꾸미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역별로 편집 용지 설정을 바꾸어 보는 방법을 해보겠고요. 다단 편집, 그리고 쪽번호 매기기, 특정 페이지에 새 번호 시작하는 방법, 개요 번호를 매기는 방법과 주석, 머리말, 꼬리말 등을 입력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집 용지를 구역마다 크기나 방향을 바꾸어 가면서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편집 문서 용지를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양에 가서 편집 용지가 있죠. 여기에 클릭을 해서 지금 본문 크기가 125 곱하기 200으로 이렇게 해놓고요. 설정을 여백을 위에를 10, 머리말을 13, 이렇게 10 이렇게 해놓고서 이것을 일단 이제 설정이 된 지금의 편집 용지 상태에서 편집을 바꾸어가면서 용지를 바꾸어가면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하기 편하기 위해서 지금의 설정을 등록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자기가 원하는 이름으로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해 놓고요. 등록을 하게 되면은 지금 편집 용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집 용지를 등록을 해놨으므로 이제 세문서를 불러와서 이제 작업을 할 때 모양에서 편집 용지에 가면은 제가 등록해 놓은 이렇게 편집 용지 연습이라고 하는 사이즈가 선택이 될 수 있죠. 이거를 설정을 해서 그 편집 용지대로 지금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된 상태에서 내가 문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앞에 페이지를 제가 2페이지까지 문서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서는 편집 용지 설정을 바꾸어서 이것보다 큰 용지로 바꾸어서 문서를 책을 만들 경우에는 이제 간지를 넣을 큰 종이를 넣을 그 편집 상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구역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작업을 시작할 이곳에서 커서가 마지막에 가게 이렇게 한 상태에서 모양의 나누기, 구역 나누기를 실행을 합니다. 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구역 나누기를 선택을 하면 지금 구역이 나누어지면서 페이지가 다음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편집 용지를 다시 바꾸어 줘야 되겠죠. 도구의 모양에서 편집 용지를 가서요. 지금 이것도 제가 간지도 등록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간지로 되어 있는 거를 제가 등록을 해 놓은 이것을 선택을 해서 폭은 173, 245 이렇게 해서 좀 크게 지금 현재 본문 편집하는 것보다 크게 해서 설정을 해 놨습니다. 이거를 설정을 해서 편집 용지를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바꾸었더니 다음 페이지서부터는 이렇게 페이지가 어때요? 굉장히 용지가 커졌죠. 이렇게 용지가 커졌으면은 또 문서를 필요한 문서 내용을 입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간지 넣을 부분을 지금 큰 용지 설정으로 해서 페이지를 구성을 다 했다고 칩시다. 다 했을 때는 다음에 구역을 또 바꾸어서 원래의 본문 상태로 바꾸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또 구역 설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강제 페이지 넘김이 되죠. 이 상태에서 내가 그 다음 페이지서부터 또 용지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모양에서
나누기, 구역 나누기를 또다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구역이 나누어졌죠. 그러면 지금 구역이 다시 나누어졌기 때문에 다시 모양에서 편집 용지를 원래의 본문 상태의 편집 용지로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편집 용지 연습이라고 하는 등록된 것을 선택을 해서 설정을 해주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바뀌어진 부분서부터는 위에 간지를 넣어준 부분은 이렇게 페이지가 큰 페이지로 되었고, 다시 또 구역을 설정을 해서 편집 용지를 바꾸어 주었더니 또 편집 용지의 크기가 바뀌고 있죠. 이렇게 편집 용지를 서로 같은 문서 내에서도 페이지마다 편집 용지를 서로 다르게 해서 보여줄 수 있는 방법, 꾸밀 수 있는 문서 편집 방법이 이제 기능이 2004에서 제공되고 있으니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보기 상자에서 제가 2개, 4개 나서 보게 되면은 지금처럼 큰 용지, 작은 용지들이 같이 이렇게 한 문서 내에 설정이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죠. 여기에서 나가겠고요. 이렇게 간지로 설정된 그 용지에서는 머리말, 꼬리말이 대부분 없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모양에서 감추기에 가시면은 머리말, 꼬리말 감출 수 있는 부분이 나오죠. 쪽번호, 쪽테두리, 바탕쪽, 쪽배경 이런 걸 모두를 선택적으로 감출 수가 있습니다. 지금 머리말하고 꼬리말 부분만 감추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누르면 지금 보였던 머리말, 꼬리말 부분이 안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모양에서 머리말, 꼬리말을 감추고요. 지금 여기 용지에서도 모양에서 머리말, 꼬리말을 이렇게 이거는 감추기에서 감춰야 되겠죠. 설정을 하면 이렇게 지금 간지로 들어가는 부분은 머리말, 꼬리말 페이지가 다 설정이 이렇게 없어지고 지금 다음 페이지서부터는 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간지로 선택된 부분만 머리말, 꼬리말 없애고 편집을 하시고 문서를 만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논문이나 사보 같은 책자에 보면은 다단 편집으로 많이 쓰이죠. 이런 다단 편집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편집을 할 문서를 이렇게 불러와서 놓았는데요. 이렇게 편집을 할 문서를 불러왔으면 처음서부터 이제 다단으로 편집을 했으면 좋겠지만 다단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단으로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문서 전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화살표가 있을 때 하나, 둘, 세 번 하면 전체 선택이 되죠. 그래서 모양에서 다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지금은 2개로 나눌 거기 때문에 2개를 선택을 하고요. 너비를 내가 원하는 대로 골라서 해주면 되겠는데 10mm로 넣어서 이렇게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다단으로 2단으로 우리가 2단으로 만들기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문서가 전부 2단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것을 보실 수 있죠. 폭은 단과 단 사이의 간격은 10mm로 했기 때문에 10mm가 되어서 이렇게 단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부분만 골라서 단을 다르게 할 수도 있겠죠.
지금 내가 원하는 부분만 1단으로 2단이 아닌 1단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요 부분을 선택을 해서 그 1단으로 할 부분을 선택을 해서 그 부분만 다단에 가셔서 1단으로 자주 쓰이는 모양은 1단으로 하고 적용 범위는 선택된 문자열로 이렇게 해놓고 설정을 하게 되면은 선택된 문자열 그 부분만 이렇게 어떻게 1단으로 우리가 설정한 부분만 이렇게 1단으로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번에는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2단 사이에 표나 글상자를 넣어서 가운데에 적당하게 배치를 하고 싶을 경우가 있겠죠. 이럴 때는 내가 원하는 곳에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표를 하나를 그려 놓으면 되겠는데요. 표 만들기를 해서 마우스 끌기로 만들기를 선택을 한 다음에 단은 한 칸짜리 한 줄짜리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이쪽에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쪽에 이만큼 만들어서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면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표가 하나 만들어지는 것이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 표가 이 다른 글들하고 어울리게 좀 배치를 하고 싶은데 배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까 글을 내가 복사를 이 안에 글도 넣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표를 그 부분으로 가져가서요. 이렇게 1단으로 되어 있던 거를 그 속에 넣고 싶습니다. 표 안에 이렇게 넣고 표에 복사한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요. 그래서 컨트롤 Z로 일단은 없애놓고 일단 배치를 먼저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자리 배치를 해야 되겠는데요. 개체 속성에 가면은 이 표가 이렇게 자리 배치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 배치에서 자리 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옆에 문단 표 옆으로 글들이 오지 않고 있죠. 이렇게 본문과의 배치를 어울림으로 해놓게 되면은 표 옆으로 양옆으로 글들이 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 기본적인 그 가로 위치를 어떻게 정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단은 가운데로 오게 하고 싶고 문단도 가운데로 오게 하고 싶고 이렇게 가운데로 오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는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으로 해놓고요. 그리고 설정을 누르면 지금 이것처럼 이것을 문단 가운데로 하니까 문단이 두 개로 나눠졌을 때는 이렇게 문단 가운데로 오죠. 그래서 이것을 쪽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로 오게 하겠습니다. 쪽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로 한쪽을 기준으로 해서 가운데에 오게끔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기준도 기준점을 0으로 놔야 되겠죠. 그리고 쪽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운데 0을 기준으로 하고 가운데를 넣고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으로 이렇게 했을 때 쪽을 기준으로 가운데로 가겠죠. 설정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가운데로 설정한 대로 나왔죠. 그런데 보니까 글자 사이 글자들이 이 표하고 너무 붙어 있어서 보기가 좀 안 좋죠. 그래서 여백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백 캡션에 가면은 왼쪽에서 각각 5씩을 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누르면 지금처럼 조금
옷이 여백이 주어진 만큼 떨어져서 글들이 옆에 어울리게 배치되는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내용을, 글을 쓰고 싶은 내용을 갖다다가 여기다가 붙여 놓으면은 내가 원하는 글을 여기다가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표의 크기도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원하는 만큼 조정을 하면 다른 것들도 어울리는 것들이 다 이렇게 따라서 옆에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표 꾸미기는 저번 시간에 표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많이 배웠죠. 배경색을 넣거나 바탕 배경을 꾸미거나 색을 넣거나 뭐 그림도 갖다 놓을 수 있겠고, 이렇게 하면서 표를 꾸며 놓으면은 문서 사이에서 좀 튀는 요소가 말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꾸며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문서에 페이지를 넣는 그 쪽번호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모양에 가서 쪽번호 매기기가 있죠. 번호 위치를 위쪽에 놓을 건지 아래쪽에 놓을 건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왼쪽 위에 놓고 싶다, 아니면 안쪽 아래에, 아래쪽에서도 가운데 아니고 오른쪽에 놓고 싶고, 번호 모양은 이렇게 1, 2, 3 놓는데 줄표를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도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넣기를 누르면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페이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렇게 우측 아래쪽으로 줄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안 넣은 페이지가 이렇게 보이게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페이지를 누르는데 이제 페이지 번호를 눌러서 홀수축, 좌수축을, 홀수축은 왼쪽에 페이지를 번호를 놓고요. 짝수축은 오른쪽에 놓고 싶다 했을 경우에 또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모양에서 쪽번호 매기기에 가서요. 지금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지금 안쪽 위, 바깥쪽 요 번호가 있죠. 그러면 이 쪽번호 없으면 쪽번호 없게 하는 거고요. 안쪽 위, 안쪽 아래, 바깥쪽 위, 바깥쪽 아래, 이것은 홀수축, 짝수축을 배려를 해서 안쪽 위에 있고 싶으면 안쪽에 페이지에 1페이지 같으면, 왼쪽 페이지 같으면 우측에 생기겠죠. 그리고 우측 페이지 같으면 좌측에 생기겠고요. 바깥쪽이면 반대로 왼쪽 페이지에 있으면은 바깥쪽 왼쪽으로 생기겠고, 우측 페이지에 있으면은 우측 위로 생기겠죠. 이렇게 바깥쪽, 이렇게 넣기를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페이지. 지금 1페이지는 바깥쪽을 선택을 했으니까 1페이지가 우측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우측, 2페이지는 좌측, 이렇게 또 3페이지는 우측, 이렇게 페이지마다 번갈아 가면서 우측 좌측을 이렇게 해주죠. 이렇게 책을 편집을 하는 경우에는 페이지가 이렇게 가운데 있지 않을 경우에는, 한쪽 옆에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나누어서 넣어주는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한 페이지에 이제 페이지마다 페이지 쪽번호를 매기게 되는데, 페이지나 문서에 따라서 파일 지정할 수 있는 쪽번호 표시가 제한이 없어요. 쪽편호 표시에도 하나의 파일에 뭐 여러 가지를 할 쪽편호를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인쇄될 때에는 각 쪽부터 맨 뒤에 위치한 그 표시가 인쇄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한은 없지만 인쇄할 때는 맨 뒤에 적용된 것이 인쇄되겠죠. 네, 이번에는 이 페이지를 특정한 번호로부터 1페이지부터 시작하지 않고 특정한 번호로 시작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문서에, 시작하고 싶은 문서에 커서를 놓고 1페이지 있는 거 그대로 지금 둔 상태에서 거기서부터 새로운 페이지로 시작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모양에서
세 번호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런데 모양은 번호로 시작하는 것이 쪽번호니까 쪽번호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시작 번호는 200페이지부터 하고 싶다. 그러면 200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죠. 지금처럼 200페이지서부터 시작이 되고 201, 202, 203 이렇게 200페이지부터 페이지가 시작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페이지를 이제 세 번호로 시작한 거를 삭제를 하고 없애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삭제를 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그 해당되는 페이지를 보기 위해서 조판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쪽번호 위치가 보이죠? 이 쪽번호 위치 이렇게 여기에는 세 번호라는 게 있어요. 이 세 번호라는 게 새로운 번호로 만든 그 조판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면 되겠습니다. 지울까요? 물어보죠. 네,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이렇게 없어지면서 원래의 페이지가 설정이 되어 있던 것이 나타나죠. 그래서 다시 조판부를 해제를 해서 없애서 보시면은 지금처럼 세 번호로 시작했던 것을 없애고 원래의 1페이지부터 시작했던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요 번호를 매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를 차례나 이런 거를 꾸밀 때는 개요를 꾸미는 방법이 간단하게 되고 있는데요. 모양에서 개요 번호가 있는데 개요 번호에 가서 개요 속성 해제, 개요 속성 해제, 이 속성과 해제가 이렇게 있죠. 개요 번호 모양은 여기 가서 선택을 해서 고르면 되겠고요. 이렇게 한 수준 증가를 할 때는 컨트롤 넘버 마이너스, 그리고 한 수준 감소할 때는 컨트롤 넘버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해두고 개요 속성 해저 컨트롤 알트 인서트를 단축키로 눌러도 되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클릭을 해서 개요 속성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1번이라고 하는 제1수준의 개요가 나왔어요.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또 2수준의 이것도 제1수준이죠. 엔터키를 누르면 똑같은 수준이 나옵니다. 이렇게 엔터키가 누르면. 근데 이것을 다시 한 수준 아래로 그 다음 수준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컨트롤 넘버 플러스라고 그랬죠. 컨트롤 키하고 넘버에 있는 플러스 키를 컨트롤 플러스를 동시에 누르면 이렇게 그 다음 제2 수준으로 이것이 지금 제2 수준이죠. 그러면 또 제2 수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제3 수준으로 또 한 단계 다음 수준으로 가고 싶으면 또 컨트롤 플러스를 누르면 그 다음 제3 수준으로 가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지금 한 단계 앞에 수준으로 가고 싶어요. 그 전 수준으로 가고 싶을 때는 컨트롤 마이너스 이렇게 앞으로 건너가는 걸 보이시죠? 컨트롤 마이너스 하면 한 단계 앞으로 또 가면은 이거는 또 제2 수준이지요. 제2 수준에서 또 한 단계 앞으로 컨트롤 마이너스 하면은 제1 수준으로 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개요를 할 때는 컨트롤 플러스와 컨트롤 마이너스를 해가면서 번갈아 가면서 개요 그 수준을 맞추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개요 입력하는 그 모양은 다른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해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개요 모양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까요? 커서가 깜빡이는 개요가 있는 곳에서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모양에서 개요 번호에 가면 개요 번호 모양이 있죠. 번호 모양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위에 여러 가지가 있죠. 설정되어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해서 바꾸면 어떻습니까? 아까 모양 수준대로 그 모양대로 개요가 바뀌고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죠. 또다시 모양을 내가 이 모양이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 다시 개요 모양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작성을 먼저 해 놓으시고 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번에는 각주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주는 본문에 입력된 이런 단어나 내용의 부연 설명을 할 때 각주를 넣죠. 미주나 아니면은 각주를 넣고요. 아니면 수문 설명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각주를 놓을 곳에 커서를 이렇게 폐경기에 놓고 싶다. 그럼 폐경기 뒤에 커서가 깜빡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커서 위치가 된 상태에서 입력을 각주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입력을 가서 주석을 넣으면은 각주가 있고 미주가 있고 그리고 뭐 수문 설명을 넣는 것도 있는데요. 각주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주를 이렇게 클릭을 하면 각주를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폐경기 각주에 자, 이렇게 연습 삼아 이렇게 폐경기에 대한 각주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력이 되었는데 맨 앞에서 우리가 폐경기에 대해서 넣었는데 폐경기보다도 여기 폐경기에 1번이 되면서 이 1번 밑에 설명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면 폐경기보다 앞에 있는 이 골다공증을 넣으면은 번호가 또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2번이 만들어질 것 같지만 그러지 않고 페이지 순서 에 따라서 앞에 있는 줄에 있는 것은 우선 1번으로 되고 폐경기가 2번으로 바뀝니다. 다시 모양에서 모양이 아니죠. 입력에서 주석에 가서 각주 다시 누르면 각주를 입력 폐경기가 2번으로 변하는 거 보이시죠? 1번 골다공증 각주 이렇게 해서 놓으면 위에 가서 봐도 마찬가지로 골다공증이 위에 1번으로 바뀌었죠. 나중에 각주를 넣더라도 그 페이지에 문서에 입력되어 있는 글자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가 각주 순서가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각주는 이렇게 페이지마다 이렇게 되어서 나오는 것을 말하고요. 미주는 페이지 맨 끝에 나오는 것을 말하죠. 이번에는 미주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는 골량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입력에서 골량을 입력해서 주석에서 미주를 넣도록 하죠. 미주를 넣으면은 입력이 골량 미주이다. 이렇게 놓고 보면 맨 페이지 밑에 미주는 지금 이 부분에 미주를 넣었는데도 각 다른 페이지 문서의 맨 마지막 페이지 맨 끝에 가서 미주가 이렇게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다른 페이지에 넣어도 미주는 생성이라고 하는 미주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입력에서 주석에서 미주를 넣으면 어때요? 여기서도 두 번째 입력을 해도 페이지 먼저 적혀 있는 거에 따라서 번호 순서가 정해지고 있죠. 나중에 하더라도 미주 연습 나중에 적어 놓더라도 미주를 처리한 순서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 글자에 어느 것이 먼저 앞에 페이지에 써 있는지 앞줄에 써 있는지에 따라서 그 순서대로 번호가 이렇게 미주도 매겨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각주하고 미주를 입력을 했는데요. 당연히 뭐 각주나 미주 이런 것들은 글 모양이나 이런 것도 다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각주하고 미주가 각각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통일되게 미주로 통일하든가 각주로 통일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미주와 각주가 두 개씩 각각 따로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석에 가서 보면 미주 모양, 각주 모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양도 내가 선택을 해서 가서 미주 번호 모양이 어떻고 이 기호 모양은 어떤지 이런 각주 모양도 가서 보시고 필요한 만큼 설정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각주와 미주가 선택된 상태에서 가면은 이제 선택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입력 상태에서 가서 봐서 주석의 모양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리고 문서 내에 앞에 문서 내에 선택을 한 상태에서 입력에 가서 주석에 보면은 각주하고 미주를 서로 번갈아서 바꿀 수 있도록 해주고 있죠. 각주를 미주로, 미주를 각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각주를 미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미주를 각주로 바꿀 수도 있죠. 서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모든 각주를 미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미주를 각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변환을 하면 지금 이렇게 각주로 되어 있던 것들이 전부 미주로 변해서 이렇게 맨 밑에 미주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이번에는 수문 설명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설명은 문서에는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죠. 숨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보기 위해서 설정을 해야지만 볼 수가 있는데요. 수문 설명은 참고 내용이나 아니면 작업한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이제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 참고사항을 작업자만 알 수 있도록 해놓기 위해서 수문 설명을 달아놓은 건데요. 이렇게 골다공증 치료 여기에다가 뭐 이 문서 전체에 대한 메뉴를 하기 위해서 자, 맨 앞에 커서를 두고 내가 수문 설명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입력에서 주석에 가면 수문 설명이 있죠. 수문 설명을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이렇게 나오죠. 지금 수문 설명 창을 제가 위로 올려놨는데요. 여러분이 보기 쉽게 수문 설명을 입력할 수 있는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것은 수문 설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수문 설명에 관련된 것들을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적어 놓고 이게 편집 상태에서 나가려면 이렇게 나가기 창을 하면 그 상태에서 설정이 돼서 여기서는 지금 보통 편집 상태에서는 보이지가 않지요. 그래서 이 수문 설명을 보기 위해서는 보기에서 조판부호를 보셔서 이 수문 설명이 있는 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빨간 글씨로 수문 설명이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죠. 이 수문 설명이 있는 커서 앞에서 설명을 보기 위해서는 편집에 가서 고치기에 가셔야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보시거나 아니면 보시기도 하고 수문 설명 수정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정하거나 이것을 보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가고요. 이렇게 해서 수문 설명이 있다는 것을 편집에서 보기에서 조판부호를 클릭을 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일반 문서 보통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상태 문서 내에서는 볼 수가 없죠. 당연히 프린트해도 나오지 않겠고요. 네, 이번에는 머리말 꼬리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말 꼬리말을 넣을 문서의 맨 앞에 페이지에 이렇게 가서 커서가 깜빡이게 한 다음에 모양에서 머리말 꼬리말 부분이 있죠. 이렇게 머리말 꼬리말을 가면 이렇게 머리말을 넣을 건지 꼬리말을 넣을 건지 선택을 하고요. 머리말을 놓겠습니다. 그리고 어디다 양쪽에 놓을 건지 홀수 쪽에 놓을 건지 짝수 쪽에 놓을 건지 양쪽 다 넣기로 체크를 하고요. 꼬리말 마당, 머리말 꼬리말 마당에 보면 어떤 식으로 놓을 건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떤 형태로 놓을 건지는 본인이 선택을 하셔서 자, 머리말 부분 지금 자, 이렇게 지금 파일 이름하고 쪽 번호를 지금 이런 상태로 놓겠다 선택을 해서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페이지 왼쪽에는 아까 설정한 것처럼 그 페이지에 문서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페이지가 나오고 있지요. 이 페이지가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보면 머리말 꼬리말에서 이렇게 설정한 것처럼 이렇게 다 페이지마다 구성이 돼서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지금 더블 클릭을 이 머리말 꼬리말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머리말 양쪽에 지금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지금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상태에서 내가 글을 다른 글로 골다공증 서류라고 이렇게 써서 편집을 해서 넣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져나갈 때는 이렇게 빠져나가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 것이 다음 페이지에도 전부 이렇게 설정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도 출판을 위한 문서 꾸미기 내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공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